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가 4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이 그 텔레마케터의 상담 품질을 진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뭐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만 뭐 써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앞에서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번으로 가게 되면 어, 그 미스터리 콜을 갖다 설명하면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모니터링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리 콜이라든가 뭐 사이런트 콜이라든가 뭐 스탠드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니터링 방법이 있는데 그 요 중에서 그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생각나는 걸 갖다가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45번도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마케터로서 46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교재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답을 좀 이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마케터가 갖춰야 할 자질.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답을 한번 보시면요. 46번. 상품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상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만, 고객들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한 내용도 갖다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일단은 고객들이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살까 말까 뭐 하는 그런 와중에 뭐 전화를 하거나 혹은 뭐 전화를 받거나 하겠죠. 그랬을 때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물건을 갖다가 뭐 이야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고객들이 상품을 갖다가 주문하는 경향이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뚜렷한 목표의식.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뭐안 좋거나 하게 되면 고객들이 좀 짜증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야만 고객들도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고 제품도 아마 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6번은 뭐 이렇게 그 갖춰야 할 자질 세 가지를 갖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가지가 나왔는데 뭐 여기에서 뭐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뭐 세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볼게요. 47번은 그 다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고객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업과 그 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예. 그래서 정답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 대 기업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이건데 우리가 그 텔레마케팅을 분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래서 크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B2B 혹은 B2C, 그 다음에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인하우스냐, 에이전시냐, 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그 자체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기업 내부 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텔레마케팅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업 내부 인력을 가지고 텔레마케팅을 갖다가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하우스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겠죠. 장비도 들여놓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 인력을 가지고
수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의 반대말은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을 볼까요? 49번은 우리가 이건 1장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으로 전화를 거니까 고객들은 뭐 친구한테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뭐 텔레마케터가 뭐 제품 설명 뭐 하겠다라고 하고 그럼 뭐 당연히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좀 냉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콜드 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냉담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이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냉담하게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런 경우에는 텔레마케터가 부드럽고 진지하게 유도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콜은 콜드 콜이다. 예. 자, 그러면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 그 앞에서도 좀 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39번을 보니까 또 7번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7번도 같이 가서 보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고객이 전화를 합니다. 대기하겠죠. 그럼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담원과 통화하겠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요구한 것을 갖다가 처리하겠죠. 예. 그게 바로 평균 마무리 시간이고요. 평균 통화 처리 시간은 평균 통화와 평균 마무리 시간을 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은 평균 통화 시간 이후 상담 내용을 별도로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제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50번이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입니다. 자, 51번. OJT를 실행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여러분, 뭐, OJT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 내에서, 그 일을 하면서, 뭐,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훈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OJT를 하기 위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죠. 일단, 뭐, 공부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학습 준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럼 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뭐 업무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라고 설명하고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은요, 당연히 통합 품질을 갖다가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할 때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하는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갖다가 쓰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고객과 친밀감을 형성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나오는 뭐 스크립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 발음이 좀 명확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것보다도 고객과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했다면 좀 고객 입장에서도 뭐 발음이 좀 뭐 부정확해도 스크립트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상담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친밀감을 형성했는가를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그러니까는 대화 대본이죠. 이 스크립트를 갖다가 잘 사용했는가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갖다가 좀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대로 안 하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좀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발음을 명확하게 했는가. 예.
일단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 따라서 발음을 잘 정확하게 한다면 첫인상이 좋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는가? 뭐 이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를 친절하고도, 그 다음에 신속하게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입니다. 그 작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전화응대 연습하는 것. 뭐 이건 이제 롤 플레잉이죠. 역할 연기. 그래서 그 역할을 나눠 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한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역할을 맡아 가지고.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스크립트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완성된 스크립트를 잘 훈련시키면 되는 거죠. 자, 53번의 답은 역할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볼까요? 고객의 불평, 불만 및 여러 가지 현상 파악을 듣는다는 의미로 고객의 소리를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이거 보시면 이제 VOC라고 하는 겁니다. VOC.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oice of Customer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거 고객의 소리.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VOC라고 합니다. 그럼 VO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온라인으로 오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오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려오는 모든 고객 소리를 통합적으로 접수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저장해서 측정. 그러니까는 고객이 이런 소리를 했구나 라는 것을 또 모으면 고객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을 갖다가 좀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VOC라고 하는 그 고객관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여기 해설 한번 볼까요? 콜센터 내 불만으로 인한 상담, 민원 내용의 VOC 이력을 고객 이력이나 고객 정보로 화면에 보여주어 응대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고객들의 소리를 잘 측정해 가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텔레마케터들이 이제 업무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화면에 고객으로부터 뭔가 전화가 오면 그 고객의 이력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그런 이력을 갖다가 이제 그 화면에 보여줘 가지고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분부터는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